여러분, 청과 발효액의 차이를 아십니까?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. 물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. 그런데 보통 혼용해서 쓰고요. 그냥 뭐 매실 따다가 저기 또 개복숭아 따다가 그냥 설탕을 몇 대 몇으로 넣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엄연히 달리 하셔야 됩니다. 청은 설탕의 비율을 높여서 균이 미생물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청입니다. 그래서 재료 본연의 그 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. 대신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. 미생물이 살 수가 없을 정도고요. 55브릭스인가 그 정도 이상이면은 미생물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발효액은 설탕의 양을 줄였기 때문에 아, 이 계속해서 미생물이 활동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미생물이 뱉어내는 것이 이제 효소이고요.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. 내가 예를 들어서 여름 음료수로 매실청이라든가 개복숭아 청을 만들어서 여름 음료수로 사용하고 싶다. 저 같은 경우는 청을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 개복숭아 향이 너무 좋아요. 그럴 때는 설탕을 아주 많이 넣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바닥에 설탕이 가라앉고 남을 정도로 그 설탕은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내년에 또 뭐 다른 거 발효시킬 때 넣으면 되고요. 그럼 절대 부패할 일도 없고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. 청은 대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청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. 삼가하셔야 되겠죠. 그리고 발효액은 설탕의 함량을 아주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보리수로 술을 만들 때는 한 20% 정도밖에 안 넣어요. 올해는 개복숭아 술도 한번 만들어 보렵니다. 그 재료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감각적으로 합니다. 대신 발효액을 만들 때는 수시로 저어주면 부패하지 않아요. 선선한 곳에다 놓고 뭐 집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같은 게 여유가 있으면 거기다 넣고 뭐 설탕 조금 넣어도 충분히 잘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저는 근데 상온에서 할 때도 2, 30%밖에 안 넣어요. 그러면은 어 그러면서 자주 저어주게 되면 발효가 잘 됩니다. 그래서 발효가 되고 난 뒤에 발효가 계속 진행이 돼요. 그래서 가스가 계속 나옵니다. 발효액은. 예. 그리고 만약에 발효액을 설탕을 적게 해서 음료수로 먹고 싶다. 그러면은 그 병에 밀봉을 하셔가지고 끓는 물에 끓는 물이 아니라 60도 정도 되는 물에 20분 정도 그 가열을 하시면 그게 바로 저온 살균입니다.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개복숭아, 매실, 청은 너무 달아서 싫다. 그리고 뭐 당뇨가 좀 있다. 그럴 경우에는 어, 발효액을 만드셔가지고 멸균을 하세요. 60도 저온 살균, 60도에서 20분 이렇게 하시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그 향이 유지가 됩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발효액을 가지고 음료수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어, 이 발효액을 가지고 술도 만들고 1차 발효가 된 뒤에는 그 다음 이제 술이 되기 시작합니다. 상온에다 계속 보관하게 되면 술이 되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식초가 됩니다.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식초를 만들어 먹겠다, 술을 만들어 먹겠다 하면은 어, 발효액을 설탕을 조금만 넣으셔가지고 발효액을 만드시면 됩니다. 단 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잡으시고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무슨 재료는 어느 정도 넣으면 발효액이 된다.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이 될 수가 있어요. 꼭 그게 어떤 특정인의 그 비법이 정답은 아닙니다. 자신만의 이제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데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요리로 주로 사용하려면 매실청을 저는 권해드리고 설탕 대신 이제 그 왜 매실청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? 단맛 낼 때. 그럼 매실의 유용한 성분도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을 권해드리고 발효액은 다릅니다. 예.
개념 자체가. 그리고 이제 음료수로 먹고 싶다. 매실은 사실 시큼하기 때문에 음료수로는 별론데, 개복숭아 같은 경우는 청을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맛있는 그 복숭아 향 가득한 음료수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청을 만드시면. 근데 설탕 양을 적게 해서 잘못해 가지고 발효가 되어 버리면, 그리고 그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 나중에 막 엄청 막 부풀고 난리 납니다. 그러니까 항상 발효 과정에서는 뚜껑을 조금 열어 가지고 가스가 어,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네. 발효액과 청, 이거는 꼭 구분하셔 가지고 같은 재료를 하더라도 두 가지로 담아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그 음료수용으로도 쓰고 저기 음식 하실 때 활용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네, 이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잘난 척한 거 아닙니다. 의외로 제 주변의 분들이 그냥 물어요. 뭐 효소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발효액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청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엄연히 다릅니다. 청과 발효액은 다르다. 이 기회에 여러분 개념 잡으시고 올해는 한 가지 재료로 두 가지를 해보십시오. 그러면 나중에 자 음료수로도 드실 수가 있고 요리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, 청은 그다음에 발효액은 나중에 술이 되면 그 전에 또 음료수로도 활용하시면 됩니다. 멸균 하셔가지고. 근데 그냥 놔두면 계속 발효가 진행돼서 맛이 별로 없어요. 그 향이 또 다 없어져 버립니다. 그래서 음료수로도 드실 수가 있고 약합니다. 예, 향이. 그다음에 알코올, 술이라는 알코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는 술로서 좀 드셔도 되고, 그 계속 놔두면 식초 됩니다. 예, 식초 만들어 드시려면 발효액을 만드시면 됩니다. 예, 이상 청과 발효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